예, 고성형술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아르코 이비인후과 김지홍 원장입니다. 코는 크게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어, 그 우리가 그 두부, 미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등, 배부, 등부, 배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이렇게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코에 콧등이 있는 부분이 많이 크신데 이런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등부 있는 부분이 많이 노출된 부분 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먼저 그 코 가운데는 이렇게 비중격이라고 영어로는 septal cartilage라고 부르는데 이 비중격이라고 가운데 있는 코 사이막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코 사이막이 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 사이막이라고 해서 비중격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는 위에는 크게 그 비골이라고 해서 코뼈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상외측 연골이라고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하외측 연골이어서 우리가 흔히 비익 연골이라고 부르는데, 콧방울의 모양이 이 비익 연골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콧방울이 굉장히 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비익 연골이 크신 분이 되겠습니다. 비익 연골이나 상외측 연골 아래쪽에는 이런 그 인대들에 의해서 코에 있는 뼈와 이런 그 결합 조직에 의해서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 네이지온이라고 해서 영어로 비근점이라고 하고 라이니온이라고 해서 이 그 코뼈와 이 연골이 만나는 그 점을 갖다가 라이니온이라고 부르고 있고, 상비점 연합부, 하비점 연합부, 비주, 그다음에 서브 나잘레라고 해서 그 하비익 비익저라고도 하고 하비익 부분이라고도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코끝의 모양을 형성되는 것은 상비점 부분, 그 절단 부분과 하비점 절단 부분, 여기가 만나는 각도에 의해서 코끝의 모양이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를 보시면은 그 상외측 연골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비익 연골, 하비익 연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콧방울 만드는 연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연골은 여기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은 다 결합 조직으로 해서 이게 코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기 해부학적인 구조인데, 이게 이거는 그 사체 해부 실습을 통해서 사체에 있는 코 모양인데, 피부를 절개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위에 같이 보이는 부분이 상외측 연골이 되겠고, 여기 밑에 아래는 비익 연골, 콧방울 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와 연골들로 구성된 게 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는 서양인에 비해서 피부가 매우 두껍고 서브큐테이너스, 그러니까 피하 조직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네이지온, 그러니까 비첨점에서 굉장히 두껍고, 라인이온, 비근점에서 가장 얇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끝에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지온, 비첨점에서 굉장히 피부가 여기 두껍고, 점점 라인이온 이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피부가 얇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그게 상피 조직과 진피, 그다음에 그 슈퍼피셜 패티 레이어라고 해서 그 바깥쪽 그 지방 조직, 그다음에 그 파이브로 머스큘러 레이어라고 해서 그 섬유 근 조직이 되겠고, 디패티라고 해서 그 심부 지방 조직, 그다음에 페리오스템이라서 그 뼈 조직들 둘러싸고 있는 외측 뼈 조직, 그다음에 뼈랑 카틀리지, 그러니까 연골 이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부는. 그래서 환자분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는데, 보통 코가 이렇게 약간 조금 코가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상외측 연골이 발달이 적으신 분들이 많고, 상외측 연골이 발달이 크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코가 이렇게 약간 낙타등처럼 이렇게 콧등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신 비혹이라고 부르는데요. 험프라고, 영어로는 험프라고 부르는데 비혹이 발달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스 레이어라고 해서 슈퍼피셜 패티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하 조직을 두 층으로 나누는데 주요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이 스마스 레이어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술할 때 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스마스 레이어를 잘 찾아서 박리를 하게 되면 그 수술 시에 굉장히 피가 적게 나고 환자분의 회복이 굉장히 빠른다는 장점이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를 구성하는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콧방울을 확장시키는 근육이 되는데 프로세루스 머슬과 리베이터 라비 슈페리어 머슬, 그 다음에 네이지 머슬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프로세우스 머슬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2번이라고 표시된 분, EA랑 EB. 코를 갖다 이렇게 코 위로 들어 이게 눈썹인데요. 코를 들어 올리는 EA와 EB 근육이 프로세루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베이터 라비 슈페리얼리스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 콧방울 확장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그 콧방울 이렇게 이게 코인데요. 코 옆에서 코를 들어 올리는 근육이 코 바로 옆으로 있습니다. 콧방울 확장근이 다음과 같이 양쪽 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겠고 네이지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를 내리는 근육, 코 아래로 내리는 근육, 코를 이렇게 코를 이렇게 숨을 마실 때, 숨을 크게 들이실 때 이게 그 네이지 머슬에 작용을 해서 코를 갖다 아래로 끌어당겨요. 7번이 되겠습니다. 코로 지나가는 혈관이 있는데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에서 나온 혈관이 두 개가 코를 지배하는 혈관을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동맥,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영어로는 ECA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안면동맥이 되겠습니다. 안면동맥은 1번이 안면동맥인데 우리 입술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코 주변으로 해서 콧등과 코 옆으로 해서 위쪽 눈과 눈 사이, 그러니까 콧등으로 해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외경동맥, 익스터널 페이셜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옵살믹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라 해서 내경동맥, 그러니까 경동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으로 가는 큰 동맥인데요. 내경동맥에 드는 게 눈으로 가는 옵살믹 아터리가 있고 전사골동맥과 콧등 동맥, 이 세 가지의 동맥들은 이 내경동맥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6번으로 가는 동맥들이 내경동맥, 그러니까 코 안에서 목 안에서 나오는 동맥에 의해서 이렇게 코로 가는 혈관이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저희 병원에서 많이 오시지만 코에 필러를 갖다 맞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필러를 맞는 위치는 우리가 팔자주름이 있는데 코와 입술 사이에 이쪽이 지금 팔자인데요. 여기에다가 필러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맞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 동맥을 찌르면 안 되게 됩니다. 동맥을 찌를 경우에는 지금같이 외경동맥에 의해서 필러가 만약에 이쪽으로 갖다 주사를 했을 때 위로 들어가서 눈을 갖다 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러를 넣을 때는 혈관의 주행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데 혈관의 주행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필러를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 주행하는 혈관인데 혈관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변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혈관은 아까 전에 말했던 외경동맥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다음과 같이 옆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콧등 위쪽으로 올라가고 코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의 분포가 제일 많습니다. 62%에서 많은데 15.7%의 환자에서는 위에서 나오는 혈관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혈관 두 개가 만나서 혈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수술할 때 여기를 혈관을 잘라버리게 되면 코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15.7%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없고 옆에서 올라오는 혈관에 의해서 코가 혈관을 다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할 때 여기 있는 혈관을 갖다 건드릴 경우에 코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반대편에서 올라온 혈관과 이게 아래에서 올라온 혈관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혈관은 잡아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수술하는 의사들은 혈관의 분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코뼈는 뭐 환자분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경우가 지금같이 아래쪽은 크고 위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28%, 우리나라 사람의 28%는 다음과 같이 아래에서도 두껍고 위에서도 두꺼운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할 때 절골술이라 해서 이쪽에 뼈를 갖다 절골을 해갖고 콧등을 갖다 좀 만들어주는 수술이 좀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 되게 주의해야 할 상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절골술을 할 때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눈물샘에 있는 눈물샘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골을 할 때 항상 우리 합의갑계에 있는 기시 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3mm 정도 간격을 주고선 절골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돌 부분이라고 해서 중요돌 부분이라고 영어로는 keystone area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하면 주요 코에 있는 기둥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상외측 연골과 그 다음에 코뼈와 그 다음에 비중격 가운데 있는 비중격 과 비중격 아래에 있는 비골 이런 세 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코에 있는 모양을 지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을 할 때 이런 중요 구조를 갖다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상외측 연골인데 코뼈와 접합 부위에서 Y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형성되는데 점점 진행하면서 위로 갈수록 I자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골과의 접합 부분을 서는 항상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삼각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연삼각이라고도 부르는데 약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익연골과 비익연골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중연골에 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중연골 수술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연삼각이라고 해서 우리 약한 삼각과 마찬가지로 연삼각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있는데 비익연골 앞에서 말하는 비익연골에 있는 메디알 클루라 안쪽과 바깥쪽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부분이 콧구멍의 모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 수술할 땐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데요. 이쪽 부분을 갖다 모양을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외측 연골은 비골과 닿은 부분으로서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데 비중격과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 굉장히 유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항상 조심을 해서 여기 상외측 연골 같은 거는 항상 남겨줘야 됩니다. 하외측 연골, 비익 연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우리 콧방울의 모양을 만드는 구조로서 항상 각도가 60도 정도로 만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삼각형 이론이라고 해서 앤더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에서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이 이게 하외측 연골의 위쪽을 잘라갖고 위쪽을 좀 꼬매줄 경우에 코가 이렇게 위로 들린다는 이론인데 코를 지지해 주는 게 비주 그러니까 코에 있는 우리가 가운데 있는 기둥을 갖다 말하는데 비주와 상외측 연골의 양쪽이 세 개가 이렇게 기둥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 이론입니다. 비첨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끝인데 코끝은 크게 비익 연골과 상외측 연골에 의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익 연골의 가장 높은 부분을 갖다 이은 게 이게 마른 목골로 시작될 수 있는데 마른 목골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수술을 해서 코끝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기본이 되겠습니다. 코끝을 지지해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익 연골의 그런 크기와 그런 모양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비익 연골에 있는 내측 발이 얼마나
비중격 연골과 잘 붙어 있는지, 상외측 연골이 얼마나 비행 연골과 같이 붙어 있는지가 그 코를 지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가장 이상적인 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눈과 이 콧방울과에 있는 각도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등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배선이라고 해서 눈썹과부터 이렇게 콧등을 이루는 각도가 다음과 같이 눈썹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콧방울의 폭은 양안 사이와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고 입술의 폭보다는 작아야지 가장 이상적이고 다음과 같이 콧방울과 이렇게 코 아래에 있는 선과 이에는 각도가 한 2도 정도 되는 게 적당하게 됩니다. 한편 눈썹과 이렇게 이루는 각이 남자 같은 경우는 약 140도 정도, 여자는 135도가 되는 게 이상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상안검 주름부터 시작해서 코끝까지 이루는 각이 약 2mm 정도 낮은 게 약간 코가 살짝 들리는 게 이상적인 코입니다. 근데 그 뭐 미적 관점이 굉장히 변하고 있기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일직선을 이루는 게 굉장히 예뻐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하점과 합의 첨점을 갖다 있는 선이 과 입술에 있는 선이 약 90에서 95도 정도 되는 게 이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